네,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만 모두 같은 위기를 겪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차 안에 있는 사람과 그늘이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에게 기후 위기의 위험이 똑같이 다가올지 의문입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논밭 혹은 사업장에서 노동해야 되는 주민과 사무실에서 일하는 주민이 폭염을 바라보는 자세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과 같은 근본적 대책과 함께 계층에 따른 기후위기 피해에 대한 대안이 하루속히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예보대로라면 이번 방송이 송출되는 시점에는 장마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부디 별탈 없이 넘어가길 희망합니다. 6월 28일 옥천 이웃 소식과 과학상상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직 한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릴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직 한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나 견디겠어. 사랑해 이 길
저 끝까지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2022년 6월 28일 옥천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 시작합니다. 네, 비디님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금 녹음 기준으로 네,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늘이 그러니까 23일인데 네, 가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폭염에다가 비가 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 예보를 들어보니까 폭우 이게 반복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탈이 없었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 한 주 네. 저 사실 콘서트를 갔다 왔어요. 정말요? 누구? 그 드림 콘서트라고 네. 아이들 다 나오는 콘서트 네. 갔다 왔어요. 아, 그럼 그것도 어떻게 프로에서 이제 네. 소개하시나요? 네. 제 어, 코너에서 한번 네. 소개를 하려고요. 아, 네. 꼭 알려주시고요. 네. 저도 찾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일단 남부 3군 소식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잖아요, 피디님. 그래서 지금 옥천뿐만이 아니라 영동, 보은에서도 그 군수 인수위, 그러니까 군수가 취임을 했을 때 바로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한 인수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한참 3군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선인들이 구성한 인수위가. 근데 이제 영동에서는 영동에도 인수위가 한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수위원회는 그러니까 이제 민선 8기죠. 이제 민선 8기로 넘어가는데 이 정영철 당선자가 국민의힘 정영 당선자가 군수가 이제 군수로 이제 취임을 하는데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군정 방침 그리고 취임 직후 처리해야 될 긴급 현안 과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제 선거 기간에 제안되거나 본인이 제시했던 그런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정말 바빠요. 어떻게 보면 취임 직후보다 지금이 더 바쁜 시기죠. 그래서 일단 지난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에는 각 부서 팀장들이 이제 배석해서 부서별 현황이나 팀별 주요 업무, 주요 과제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인수위원회가 받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영동구 내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방향 설정들을 체크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게 민선 7기 같은 경우는 그 영동에서는 아마 가보신 분들도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요런 조성 사업이나 영동 양수 발전소 건설 사업 그리고 영동에 다량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그 일라이트를 바탕으로 한 광물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한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황간면에 있는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그 인수위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그 주요 현안 및 공약 사업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는 이틀 동안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초광천에 있는 빙벽장, 레인보우 에어파크, 노곤디 평화공원, 쌍꿀다리,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대상지, 그리고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이것도 7개 사업지를 순차적으로 돌았는데 이것들은 모두 앞으로 영동군의 주력한 사업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인수위원들이 그 해당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현장 점검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국민들의 건의사항 또 받거든요. 인수위원들이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선 8기의 사업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위원장은 정원용 씨라는 분이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 현재 그 영동 군수 당선인의 인수위는 자문위원, 운영위원, 기획문화관광분과위원 등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쨌든 6월 30 인수위는 모두 6월 30일까지 활동을 해요. 그리고 7월 1일에는 해산을 하는데 그 전까지 민선 8기 영동군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
주요 사업들,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시점에는 많은 분들이 인수위에다 의견도 전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이후에는 그 계속 그 주요적인 공약들이죠. 공약들을 실제로 사업으로 되느냐. 그러니까 공약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인수위의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약이 들어가느냐, 혹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빠지거나 미뤄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영동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보훈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훈 소식 들어볼 텐데 보훈도 역시 이 당선인에 관한 소식으로 준비했어요. 보훈은 최재형이라는 이제 똑같은 국민의힘 군수 당선인입니다. 이분도 인수위를 구성해서 현재 그 주요 정책이나 공약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이 최재형 당선자는 온라인으로 정책 제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서 군장이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현재 이제 보훈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민선 8기 보훈구수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코너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군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정책 제안이나 군정 방침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 있는데 27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7일까지 하는 이유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0일이면 끝나잖아요. 인수위. 그래서 그 전에 다 취합해서 검토해서 결과까지 내야 되니까 27일 정도면 시간을 많이 준 거긴 해요, 확실히. 네. 이날 이제 제안된 내용들은 민선 8기 최재형 그 당선자가 군수가 되어서 군정을 운영을 할 때 정책 개발이나 전략 수립 등 정책에 이제 활용이 되거나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선인하고 군수직 인수위는 23일까지 그러니까 이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까지죠. 23일까지 군청에 있는 그 부서장들로부터 군정 업무 보고를 받았고요. 여기서 그 보훈 발전을 위한 어떤 뭐 논의들도 진행이 됐는데 보훈 같은 경우는 현재 현군수죠. 아직 이제 현군수가 3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군수가 안 바뀌었어. 쭉 이어져. 그게 뭐 연속성을 가지면서 효율도 있겠지만은 뭔가 변화라든가 새로운 동력을 찾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였는데 지금 이제 정말 12년 만에 군수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다른 방향 그리고 또 새로운 보훈의 미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인수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훈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남부 3군에서 인구가 가장 적죠. 예, 가장 적고 또 계속 인구도 줄어드는 추세고 고령화 비율도 가장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소멸 얘기가 이제 작년부터 많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건지 그리고 영동, 옥천, 보훈 이게 3군이 같은 어떻게 권역에 속하는데 같이 뭔가 연대를 하면서 협력을 하면서 공동의 아젠다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인수위뿐만이 아니 인수위가 끝나고 뭐 인수위에서는 보훈군 내로 한정을 짓겠지만 끝나고 나면은 영동, 옥천, 보훈이 같이 논의하고 공동의 과제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영동이나 보훈군도 다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월 말부터 7월 중 해서 새로 이제 당선되는 군수 인터뷰를 이제 옥천신문 차원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질문에 그런 것들을 다 넣었어요. 근데 사전에 자료로 이제 답변을 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공감을 다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옥천 혹은 뭐 보훈, 영동 이런 한 곳만으로의 뭔가 정책으로는 지역을 살릴 수가 없다. 공동으로 논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을 했고 아마 앞으로 더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보훈 소식도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과학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갈게요. 옛날 노래입니다. 터보
김종국은 다들 아실지 모르 터보는 모르실 분도 있겠네요. 네, 터보라는 그 네, 가수 그룹입니다. 노래입니다. 사이버 러버 듣고 올게요. 그녀의 말투에 나는 빠졌어. 그래서 진한 사랑 얘기에 나도 모든 질투.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하지만 우리끼리 통하는 여긴 사이버 월드. 오늘 아침 네가 보내온 향기 가득한 메일이 나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지. 어떤 모습 어떤 눈빛일까 너무 보고 싶지만 그냥 이대로가 그냥 좋은 거.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또 마음이 서글퍼질 때도 너와의 얘기 속에 어느샌가 사라져. 왜 내 마음이 설레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느낌 생길 수가 있을까. 널 사랑하는지 몰라. 세상에 지쳐있는 나는 빛보다 가슴부터 차오르는 느낌 사랑이 아닐까.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내게 어울리는 선물도 하고 싶어. 비록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네 속의 모든 걸 알고 싶어. 널 보면 실망하고 허무하고 슬퍼질지도 I don't know 하지만 넌 이미 있어서 최고인 나만의 사이버 러버. 오늘은 널 볼 수 없어서 종일 날 찾아다녔지. 이런 적 없던 너였기에 당황도 되었지.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왠지 걱정도 되고 이렇게 변한 내게 화도 났었어. 언제라도 내가 찾으면 늘 그곳에 있어 주었던 너. 그래서 바보처럼 가끔씩은 잊혀져. 늘 함께 있을 사랑을 채우니 느껴지는 사랑을 나보다 더 큰 행운으로 지켜주는 사랑을. 널 만날 수는 없겠지. 이대로 추억 속에 남게 될지도. 그렇지만 변함없을 거야 내 상상 속에서. 네, 과학 상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예, 오늘 주제는 제가 한숨을 쉬었는데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주제예요. 정말 어려운 주제고 제가 정말 미루고 가능하면 안 하고 싶었던 주제인데 네, 어쩔 수 없이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네, 피디님, 네. 양자역학이라는 말 들어는 보셨죠? 그쵸. 들어는 봤지만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네, 자, 그럼 양자역학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양자역학 과학 시간에? 과학 시간에 네. 들어보셨어요? 네. 가장 최근에 들어보신 게 양자역학이 과학인가요? 가장 최근에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양자란,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거 말고 양자를 어디서 들어봤더라? 왜 익숙하지 생각했는데
알겠더라고요. 영화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 우주 영화. 예, 우주영뿐만 아니라 어벤져스에도 나와요. 오 진짜. 양자 이론이 어벤져스마다 나옵니다. 헐. 예. 근데 이론은 아니고 네. 그 되게 신비한 음. 그 뭐죠 저기 그 도로마무 네. 그 있잖아요. 그 시간. 시간 돌리는 거 뭐 거기도 양자 얘기가 나오고요. 하여튼 뭔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무언가 기이한 현상을 볼 때 양자를 얘기하는데 그 양자 그래서 제가 이 양자를 그래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양자역학을 신비하게 봐버리면 네. 안 됩니다. 이건 많은 걸 놓치게 만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실제로 양자역학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실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앞 서두에 정말 미루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려워요. 네. 이제 어렵고 설명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완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 물리 세계 중간계라고 표현하던데 이 완전 달라요. 지금 우리가 통용되는 그런 법칙들 기준들이 다 달라지는 세계거든요. 이 양자 세계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관련 내용은 이 김기덕이라는 응집물리학자의 글 이제 양자의 쓸모라는 글을 바탕으로 설명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제가 이제 양자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양자라 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자가 뭘까요? 양자? 네. 뭐 분자 그런 거. 네, 뭐 그쵸. 아니에요. 네, 이게 일단은 양자가 아닌 것. 현재 이 세계에 대해 살펴볼게요. 우리가 알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력 쉽죠? 왜 쉬울까요? 중력 느낄 수 있어서 그렇죠. 그런가? 우리가 땅에 서 있을 수 있는 거, 네. 이 뭐 물건들이나 마이크나 다 이 땅바닥에 서 있을 수 있는 게 중력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 가면 몸이 막 붕 뜨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중력이구나 눈에 보이는 겁니다. 또 철판에 그 철판 삼겹살 집에 가가지고 밑에 불을 켜면 철판이 뜨거워지죠. 네. 그것도 어렵지 않죠. 네. 네. 열이 음. 가해지니까 철판이 뜨거워지는 거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버스가 갔다 갑자기 급정거를 했어요.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쏠리죠. 네. 그것도 이해가 어렵지 않죠. 네. 왜 그런지 이게 다 고전 역학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고전 버스 쏠리는 건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아, 네. 예, 내가 가는 건 가려하는 에너지가 계속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금속 열이 전달되는 것도 열역학 음. 법칙에 따른 거고. 네. 뭐 어렵게 설명하니까 졸려하시는 것 같은데 어렵게 설명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은 그쪽이 뜨거워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양자역학이 어려운 게 양자역학은 미시세계 이야기예요. 미시세계.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주 그 작은 단위 얘기인데 그 원자 수준의 작은 입자들의 운동입니다. 예, 운동을 기술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양자 세계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환경이 달라진대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뭐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고 사실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보는 세계에서 사람이 벽을 통과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여기를 제가 이 벽을 통과해서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요. 내가 에너지를 받는다고 해서 네. 예를 들어서 PD님이 나를 확 밀친다고 해가지고 제가 저 벽을 뚫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쵸? 네. 제가 다 부서지겠죠. 뭐 다치고. 근데 양자 세계에서는 가능해요. 양자 세계에서는 에너지를 받거나 이러면 전자라는 것도 그 물질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전자가 이 벽을 뚫고 위치를 옮깁니다. 에너지를 팍 주면 이해가 안 가시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그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어요. 전자는 원자보다 훨씬 작은 질량을 가진 건데 이 원자 하나에 전자가 한 개부터 수십 개까지 뭐 또 있거든요. 뭐 수백 개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얘들이 각각 층위가 있어요. 한 곳에 다 이렇게 막 돌려 있는 게 아니라 각 층위별로 있는데 이 원자가 에너지를 잃으면 바깥으로 갑니다.
에너지 얻으면 안으로 들어오고 막 이런 식이에요. 음. 참 반대네요. 에너지를 얻으면 바깥으로 가고 이러면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사이에 벽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래는 못 뚫고 들어와요, 얘네들이. 근데 에너지를 받으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자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전자가 주변을 돈다 했잖아요. 이거를 우리 세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덩치가 되게 큰 사람이 오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야 됩니다. 네. 그게 네, 네.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덩치가 큰 사람이 와도 그 사람한테 우리가 막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빙글빙글 돌거나 하진 않거든요. 네. 예. 근데 이 세계에선 그래요. 이 작은 세계. 예.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네.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삶에 이게 뭐 쓸모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양자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양자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양자역학을 이 종교와 같은 신비주의로 치부해 버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에서처럼 뭔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양자역학 때문이야. 신비한 거야, 대단한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종교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자를 이해하는 거는 물질을 이해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 실제 우리가 그걸 일상에서 써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장 처음 이제 먼저 설명드릴 거는 체온 측정기부터 해볼게요. 체온 측정기 그 보면 비접촉 체온 측정기 많죠. 우리 코로나19 때 많이 썼잖아요. 네. 가까이 이렇게 대고 총으로 딱 쏘기만 해도 열을 산출 딱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양자역학. 네, 그러니까 양자역학인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당연히 내 몸에서 나오는 열을 체크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게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저 어릴 때는 병원에 가면은 그 수은이 든 체온계 빨간색 그거를 겨드랑이나 입에 물고 한참을 있어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온도 체온하는 방식이 쉽습니다. 열이 가면 팽창하잖아요. 수은은. 그래서 그거를 늘어나는 걸로 이제 온도를 체크를 했는데 얘는 몸에 닿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몸의 체온을 알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비접촉 체온계가 온도를 파악하는 방식은 흑체 복사 현상이라는 것에 기초한다고 해요. 흑체라는 게 머리에 뿌리는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온도를 가진 물질은 빛을 발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빛은 가시광선이에요. 근데 자외선 얘기 들어보셨죠? 적외선도 아시죠? 네. 얘네들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근데 빛이에요. 근데 빛은 모든 그 에너지는 그러니까 온도를 가진 물질, 모든 온도를 가진 물질은 빛을 발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외선과 적외선은 안 보여요. 특수 장비를 껴야 보이죠. 이런 그 물질이 빛을 발하는 걸 흑체 복사라고 하는데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에너지가 많은 물체는 더 빛을 많이 발산하고 그 적은 거는 적게 발산하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냐면 쇠를 달구었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쇠를 달구었을 때 1의 에너지를 줘도 얘는 색깔을 우리가 보기엔 색깔 변화가 없어요. 근데 계속 에너지를 주면 달궈지다 나중에 붉게 변하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보입니다. 이거 색깔이 바뀌네. 근데 얘는 이미 색깔은 계속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빛을 계속 내고 있었던 건데 그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발산하는 겁니다. 걔가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리고 이게 물체가 뜨거울수록 발산하는 빛의 양이 많아지고 파장이 짧아져요. 그래서 뜨거운 물질은 빛을 낸다는 거는 사실 우리도 잘 아는데 사실 차가운 물질도 빛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빛을 내요. 네. 여기 있는 이런 물질 얘도 빛을 냅니다. 빛을 내는데 이건 파장이 길어요. 근데 긴 파장은 적외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근데 카메라를 켜면 보이죠. 그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를 켜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운 물질은 파장이 긴 빛을 내고 또 그 뜨거운 물질은 짧은 파장의 빛을 냅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 몸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온계가 체크를 하면은 이 몸에 체온이 올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더 체온이 높잖아요. 그럼 발산하는 에너지 양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파장이 짧아지고 그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몸의 온도가 섭씨
뭐 여기 뭐 37.5도다. 이걸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몸에 에너지 보통 37.5도는 이 정도 에너지량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더 나와. 그럼 계산을 해가지고 38도, 39도야라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혹은 그보다 낮으면 낮다고 체크를 하고 그래서 산술 그걸 계산을 해서 수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파장이 짧은 거고 네. 그거보다 짧은 더 게 예, 가시광선보다 더 짧은 건 자외선, 네. 더 긴 건 적외선인데 네. 너무 짧아도 우리 눈이 못 보고요. 네. 너무 길어도 못 봅니다. 우리는. 실제 빛은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에요. 그거랑 이제 체온계는 네, 온도를 재는 게 아니라 빛을 재는 거죠. 네. 열이 나는 그 네. 빛. 빛을 재는 겁니다. 정확히는 네. 우리 몸에서 발산되는 빛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오류가 이거 고장 나는 경우 많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빛을 체크하는 건데 자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빛이 차단을 시켜요. 투가 여기 이거를 뚫고 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체크가 덜 되는 수도 있는 거고 굴곡이 있잖아요 우리 에너지가 근데 이런 평면 같은 경우가 빛이 훨씬 많이 발산하고 얘네들은 좁죠 네. 빛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디를 이렇게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온도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어떤 것들은 뭐 말도 안 되게 낮은 온도가 나오기도 하는 건데 그런 이유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그 손으로 이렇게 손바닥으로 체온 체크하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16도 막 이렇게 나올 때가 맞아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 손이 실제 그치를 차요. 그런데 여기 이 손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빛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 짧아지고 빛의 양이 약해지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어렵나요? 어렵죠. 저도 잘 이게 이해 안 돼 먹었는데 체온계가 온도를 재는 게 아니라 빛을 재는 거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머리가 아프니까 조금 쉬었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고요. 오겠습니다. 샤이니 노래 듣고 올게요. 셜록. Shiny's back. Shiny's back. Shiny's back. 지금부터 all stop. 어느 누구라 해도 이 현장을 벗어나선 안 돼 명백한 이상 건 속에 긴장하지만 난 밀실 안에서도 자유로워 이미 너의 떨린 숨결 하나까지 놓치지 않아 은밀하게 노린 심장의 보석 너의 불안한 그 시선까지 꿰뚫었어 난 용의 선상에 널 찾아냈어 난 Freeze 아무것도 모른단 얼굴로 넌 내 몸을 흔들어 기회를 노려 두 개의 다 긴 밤불꽃처럼 퍼져 baby I'm curious yeah 사진 속 네가 순간 미소지 I'm so curious yeah I'm so curious yeah 하루에도 수백 번씩 널 떠올리다 떨쳐냈다 내 머릿속을 채운 의문 네가 원하는 것이 뭔가 소리도 없이 흘러드는 이 순간이 내 맘에 소용돌이쳐 I'm curious yeah 사진 속 네가 순간 걸어나와 I'm so curious yeah I'm so curious yeah 지금 내 앞에 너는 실제 하지 않아
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설명하기 저도 힘든데요. 네, 두 번째는 형광등. 형광등도 양자역학을 활용한 예예요. 그러니까 형광등 이게 결과부터 얘기하면 형광등은 유리관 내부에 수은 기체가 있습니다. 수은 기체가 둥둥 떠다니는데 그 수은 원자의 전자의 그 양자역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불을 밝힌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그래요.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는 한 개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개 이상의 그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전자 수에 따라서 물질이 달라집니다. 재밌죠? 재미없나요?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에 속한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가져요. 이 무슨 말이냐면 저 말이 점점 이게 3000%, 점점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에너지가 일정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원자가 가운데 있어요. 무거운 동그란 거 어디선가 본 적 있으시죠? 자주색빛 나는 이렇게 걔가 있고 주변에 흰색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 크기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각 위치에는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층을 넘나들지는 못하는데 이 형광등의 빛은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 벽을 넘나드는 그러면서 발생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형광등 안에는 양쪽에 전극이 달려 있는데 전기가 공급되면 전극의 높은 전압이 형성되면서 당연히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전자를 방출하거든요. 전자를 방출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전자가 수은 기체와 충돌을 하면서 수은 원자의 에너지를 전달하겠죠. 그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수은 원자의 속에 있는 전자들이 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빛을 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커졌다가 그러다가 빛을 방출하고 빛을 내면서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수은 원자가 방출하는 빛이 185 나노미터와 254 나노미터래요. 나노미터 저 감이 안 옵니다. 무지하게 짧은 파장이란 소리인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짧은 파장 우리가 못 보죠. 네, 못 봐요. 근데 이 파장은 자외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는 우리 여기 있는 형광등처럼 얘네들은 실제로 빛을 내는데 우리가 못 봅니다. 밝지 않아요. 캄캄하게 우리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자외선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게 한여름에 태양볕 다니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처리를 더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흰색 빛인데 흰색 물질을 바릅니다. 흰색 물질이 형광 물질이거든요. 이 형광 물질은 빛을 받으면 더 긴 파장의 빛으로 변환하는 성질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는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온 빛이에요. 여기서 더 나가면은 자 이건 흰 형광 물질을 발랐으니까 흰색이잖아요. 빨간색을 바르면 빨간색 빛이 나는 거고 노란색 형광 물질 바르면 노란색 빛이 납니다. 그걸로 네온 사인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색깔을 내는 겁니다. 또 요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죠? 네. 그 다음에 또 볼 게 레이저. 네, 레이저. 네, 양자역학에서 빼놓을 수 없대요. 빼놓을 수 없대서 저 설명 그만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들고 왔어요. 이 레이저는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레이저 이제 수업할 때 수업할 때 레이저 포인터 쓰고 또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영화에서 그리고 네. 여기 라디오에서 쓰시는 프린터기 레이저 프린터입니다. 네. 그죠? 레이저가 들어가요. 그리고 라식이나 라섹 할 때도 시력 교정 수술 같은 거 할 때 레이저를 쓰고요. 피부과 치료할 때도 기억나세요? 점 뺄 때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레이저는 출력을 높이면 철판도 자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인데 이 레이저가 줄임말이에요. 우리말로 바꾸면 복잡합니다. 잘 들으세요. 유도 방출을 통한 빛의 증폭. 네, 어렵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유도 방출. 그러니까 특정 영역으로 빛을 쏘게 하는 그런 것과 그걸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 빛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빛이 에너지를 갖는다. 그 영화 우리 저기 스타워즈 보면은 광선검 있잖아요. 징 나가지고 징징징 이런 싸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 가능합니다. 네. 그게 그렇게 빛을 한 곳이라 한정된 사이즈 내로 모으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데 빛을 특정 방향으로 쏘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레이저는 기기 내에 특수한 장치를 설치해서 강력한 단일 파장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전자는 에너지를 얻고 이러면서 측미를 오간다. 원래는 못 와가는 벽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걸 하고 그런 걸 가지고서 빛을 낸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시키는 겁니다. 이 형광등 같은 경우는 빛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방으로 뻗어나가죠. 근데 특정 방향으로만 나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레이저 기기 안에 보면은 모두 똑같아요. 거울이 양쪽에 있습니다. 거울이 양쪽에 있고 이게 반사 거울인데 서로를 마주보게 돼 있는데 한쪽은 저 모든 빛을 다 반사하는 거울이고요. 한쪽은 부분 반사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램프를 쏩니다. 에너지를 쏘죠. 그러면 얘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반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면서 빛은 계속 쏘니까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원하는 일정 정도 에너지를 가졌다. 이게 부분 반사라 했죠. 그때는 이 거울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빛이.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레이저 포인터가 되는 거고 레이저 프린터도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방출된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를 가진 원자,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가졌으니까 이건 들뜬 원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표현 어려우니까 그냥 에너지를 가진 원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방출하도록 하고 이 거울 사이 왕복 운동을 그 어느 정도 하다가 외부로 이제 나가면서 발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레이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적게 하면은 레이저 포인터예요. 레이저 포인터 이렇게 또 쏘도 잘 그거는 뭐 사람한테 피부에 닿는다고 해서 여기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근데 철판을 자를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를 모아서 쏘는 거면은 어떻겠어요? 이게는 되게 위험한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이라는 게 우리는 빛이 에너지라는 걸 알지만 빛을 모아서 쏠 수 있다는 거 이거 벌써 공상과학에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레이저는 기술 오래됐대요. 근데 이거 영감을 얻어서 스타워즈 같은 영화도 공상과학 영화도 만들어졌고 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사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카라의 루팡 듣고 올게요. Sing it with me now. 2010, bringing new life to the floor. Rockin' us real like guitar. We open your doors to show me run the control. Can't keep up.
예,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 네. 고생 다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라디오 듣는 분들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뭐 그냥 이 뭐 형광등이나 레이저나 또 우리가 체온 측정하는 게 이 양자역학이라는 잘 알 수 없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지만 되게 중요한 그런 기술의 결과물이구나. 우리가 인류가 발견하고 또 그거를 활용한 그런 문화적인 유산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향유하고 일상생활에서 용이하게 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그 과학 상상 초반에 얘기했던 건데 양자를 뭐 아마 PD님도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고. 근데 이거를 신기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이 김기덕 물리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 양자를 신비주의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 주의해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해요. 양자역학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례 외에도 반도체 그리고 어디 뭐 건물을 지을 때나 토목을 할 때 뭐 거리를 측정할 때 뭐 이런 기계도 여러 가지로 사용을 되고 기술 발전의 중요 요소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좀 매력적이에요. 아까 뭐 영화에서 보던 벽통과 레이저 검 이런 것들이 사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구현된 거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는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그렇죠? 이 형광등 하나에도 양자역학이 있으니까 그리고 컴퓨터 물론이죠. 네, 양자역학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지금 스튜디오 안에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은 못 썼을 겁니다. 네, 네. 문제는 이게 이 매력적이긴 한데 이해하기 어려워요. 양자가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로 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 대중 강연을 제가 몇 개 봤어요. 대중 강의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는 그렇구나 봤는데 제가 이분의 주장을 검토하고 영상을 봤을 때 조금 놀랐던 게 양자역학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약간 배제하고 신기한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되게 신비함.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 저기 설명하면서 우리가 벽을 뚫고 가는 거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그리고 덩치 큰 사람이 주변 작은 사람이 있으면 빙글빙글 도는 게 양자 세계다. 이러면 굉장히 신기해요. 그쵸? 근데 이 김기덕 물리학자는 그런 비유는 과학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자 세계에서는 전자가 층위를 오가고 원자 주변에 전자가 빠르게 도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여기는 그런 세계다라고 이해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견제하지 않고 단순 비유하는 건 이 비유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시 세계의 이야기인데 거시 세계를 마치 이해하기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뭐 덩치 큰 사람이 주변에 작은 사람이 빙글빙글 돈다던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본질을 가리고 신비한 면만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래서 되게 특수한 상황, 신비한 상황 이렇게 이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자역학에 나오는 그 입자의 파동성, 그러니까 입자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 얘는 움직여요. 여기 있는 이 마이크에 있는 이 플라스틱도 진동을 합니다. 실제로 자체적으로 진동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건데 그런 뭐 입자 파동성이나 불연속적인 에너지라는 게 꾸준하게 얘가 그 항속성을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에너지가 줄고 속도도 줄고 에너지를 받은 속도가 늘고 이렇게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확률론적 해석.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그 형광등 내에 수은 기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기체가 그 수은 기체가 예를 들어 100개가 있다 쳐요. 그럼 이 100개가 모두 똑같은 확률로 에너지를 쏘고 받고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는 확률론적으로 움직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확률론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광등도 개발 못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 해석, 불확정성에 대한 원리 이게 또 비슷한데 확정적인 게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 모래를 하나씩 이렇게 모래성이 있습니다. 모래 하나씩 똑똑 떨어뜨렸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과 같아요.
예, 알 수 없는.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계속 모래를 떨어뜨리면 얘는 무너진다.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사실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것들인데 이거를 마치 굉장히 신비한 현상인 양 끌어들여서 사이비 학문 혹은 뭐 종교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있냐면 의술 치료를 하는데 양자 에너지를 이용한대요. 이게 말이 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양자 에너지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양자 에너지를 이용하면 어떻게 보면 형광등 빛을 쏘여가지고 쏘이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말과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데 양적하게 파동 원리를 이용한대요. 그런 치료도 있어요. 마음 치료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뭐 양자 명상 방법, 그다음에 양자 역학에 따른 교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회에 해악을 미치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대표적인 사이비 사례고 이런 건 양자 이론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우리가 내 머리를 이해를 못하면 신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PD님도 그렇게 감탄사를 몇 번 얘기하셨는데 약간 초월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근데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전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기 신기한가요? 전기 빛이 들어오는 거 신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전기는 전기예요. 왜냐하면 이해하기 때문이죠. 전기는 어떻게 해야 발생하고 어떻게 성질이 있고 이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거에 전기는 제우스의 창이었어요. 그렇죠. 신기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력은 우리 이해하죠. 중력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중세 사람들은 중력을 천사의 힘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양자를 바라보는 방법은 신비함이 아니고 미시세계를 제대로 보고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양자 이론을 전문적으로 공부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만 양자라는 세계가 이런 세계고 그게 우리한테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고, 그것만으로 굉장히 저는 가치가 있는 그 분야라고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한번 공부하고 알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제가 설명한다고 했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리를 앞둔 밤에 아무도 없는 새벽 도로를 질주해서 바닷가에 아직은 어두운 하늘 전평균은 빛났고 저 안으로 스며드는 찬 공기들 기다릴게